자, 삼각비의 첫 시간인데요.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삼각비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함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고등학교 삼각함수는 좀 더 삼각비보다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중학교에서는 길이의 비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길이의 비라는 것은 변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요. 자, 삼각비라는 것은 결국은 변의 길이의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변의 길이의 비율이라는데 이제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변의 길이의 비율이 정해질 때 먼저 정해지는 게 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각.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수학은 정의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문제가 복잡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변의 길이의 비율이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각의 크기가 일정했을 때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 그죠?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 어떤 게 일정하다?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변의 길이의 비율, 비가 일정하다. 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직각삼각형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직각삼각형에서 각 변의 기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이 정해지면 변의 길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삼각비라는 것은 일종의 정의이자 일종의 기호의 약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정의이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떤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각의 크기가 일정했을 때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용어를 정리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서 정리를 하죠. 물론 다 알겠지만 한 번씩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각을 잡고 사인 A라고 하면 C분의 A라고 하고요. 코사인 A라고 하면 C분의 B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각이 정해질 때 변의 길이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 이건 국제적인 약속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기호를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탄젠트 A라고 하면 얘가 B분의 A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편하게 이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S 있죠, S. S자는 필기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잡고요. C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T는 필기체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 정해졌을 때 변의 길이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삼각함수의 삼각함수가 아니라 자꾸 함수라고 하죠. 삼각비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 닮음인 삼각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닮음이란 기준이 뭐죠? 자, 닮음 삼각형.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에는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얘는 길이가 같다가 아니고 뭐가 같다죠? 각이 같다죠. 자, 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각이 같았을 때는 변의 길이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삼각비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이 일정한 닮음인 삼각형은 삼각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각 하나를 끼고 있는 삼각형,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닮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끼고 있는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in A를 놓는다면 sin A는 AB분의 뭐가 되죠? BC가 되죠. 요건 삼각형 ABC에서 표현한 거고요. 더 큰 삼각형 ADE에서 표현한다면 요건 AD분의 뭐가 되죠? DE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의 b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라는 것은 똑같이 정의를 해봅시다. 두 삼각형에서 AB분의 AC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는 뭐가 되죠? 큰 삼각형에서는 AD분의 A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은 각이 같고 닮음인 삼각형끼리 나오는 사인 값, 코사인 값은 변의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닮음인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은 여기 있는 그림대로 각 하나가 똑같았을 때는 닮음인 삼각형이 3개가 나오죠. 그래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닮음인 삼각형 3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각이 같은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옵니다. 자, 한 번씩 정리를 해봅시다. 참 여기서 나오는 삼각형 뭐가 있죠? HAC가 있죠. 제일 작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각을 이제 똑같은 변으로 대응시켜서 보면 HCB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삼각형 뭐가 있죠? CAB가 있죠. 그래서 각 변의 길이의 비율을 각이 일정한 걸로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는 X로 한번 매칭을 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sin X를 표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삼각형 순서대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sin X는 가장 작은 삼각형에서는 C분의 H죠. 자, 두 번째에서는 A분의 A2가 되고요. 자, 가장 큰 삼각형에서 뭐가 되죠? 가장 큰 삼각형은 C1 플러스 C2분의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닮음인 직각삼각형은 각이 같은 삼각형이 3개가 나오므로 사인을 표현하는 방법도 3개, 코사인 탄젠트도 각각 3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코사인 X도 요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B분의 C'이죠. 그 다음에 A분의 H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을 보면 C1 플러스 C2분의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각의 크기가 일정한 삼각형끼리는 변의 기울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도 볼게요. 자, 탄젠트 X로 보면 가장 작은 삼각형부터 봅시다. 뭐가 되죠? C1분의 H가 되죠.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 뭐가 되죠? 탄젠트 H분의 C2가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가장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는 B분의 A가 되죠. 자, 이렇게 닮음인 직각 삼각형에서는 서로 다른 3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각이 일정할 때, 맞죠? 우리가 각이 일정할 때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이게 삼각비의 정의라고 했어요. 자, 항상 각이 중요합니다. 각이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하다고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각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각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특수각을 논할 때는 30도, 45도, 60도를 기본적인 특수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비에서 우리가 단위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특수각은 0도와 90도가 있습니다. 자, 0도와 90도가 삼각비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30도와 60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30도와 60도도 변의 길이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쪽이 90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2대
일 때 루트 3으로 정해져 있죠. 자, 고등학교 가도 형 누나들이 엄청나게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미 중학교 때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대로 길이의 비율을 정리를 하겠죠. 2분의 1로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자, 탄젠트는 나중에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기울기에 관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꽤 중요해요. 자,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바로 유리화를 시켜서 3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60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길이의 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오는 삼각형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인부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은 2분의 1. 자, 삼각 B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값이 아니에요. 값이 아니고 뭐죠?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로 나온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치. 비율로 정해진 수치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는 60도는 루트 3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죠. 자, 45도를 정의하는 것은 어차피 직각 삼각형을 끼고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 관한 삼각비만 중학교에서는 정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직각 2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을 2등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길이의 비율은 1, 1,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길이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인 45. 자, 사인 45와 코사인 45가 같은 값을 가지죠. 루트 2분의 1이고요. 유리화를 시키면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45는 답은 1이 되겠죠. 이것도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 대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좌표로 우리가 뭘 표현할 때는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하는데요. 이 삼각비에 나오는 이 동그라미, 이건 고등학교 가면 삼각함수라고 해서 맨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원. 자, 이런 영어는 중학교 때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되게 편리해요. 자, 단위원이란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말합니다. 자, 일단 정의. 단위원이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삼각비로 좌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삼각비로 좌표를 만들어 볼 건데 요 성질을 이해하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삼각비를 길이의 비라고 했는데 자, 길이의 비로 어떻게 좌표를 만드는가? 이 단위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가? 자, 단위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반지름 1인 원이 x좌표, y좌표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중심을 0,0이라고 합시다. 좌표 정도는 표현할 줄 알죠, 중학생들도. 이걸 좀 더 밑으로 내려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작업이 뭐냐면 저 원에서 하나의 점 P를 찍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0도부터 90도를 위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1사분면의 점 P를 찍어봅니다. 점 P를 찍고 원점 중심과 P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연결을 시키면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OP의 길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OP. 자,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O는 이 원의 중심을 말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성립하는 건 OP의 길이가 1이다는 무조건 성립을 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P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봅니다. 90도로 내려보고요. 여기를 H라고 할게요. H. 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각을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거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율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뭐가 되냐면 OP분의 맞죠? OP분의 뭐가 되죠? OH가 됩니다. 자, 근데 OP의 길이가 얼마죠? OP의 길이가 1이죠. 1이기 때문에 OP분의 OH는 뭐로 바뀌냐면 얘는 OH로 바뀌고요. 자, 그럼 OH는 뭔가 라고 하면 점 P의 X좌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X, Y 점은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를 O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사인 세타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도 OP분의 뭐가 되죠? PH가 되죠. 하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OP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PH가 되고요. 그럼 PH는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점 P의 뭐가 되죠? 점 P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점 P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죠. 맞죠? 아, 그러면 P라는 좌표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 P라는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요 과정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도 막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탄젠 세타를 볼게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X좌표, Y좌표를 논한다.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탄젠트는 무슨 뜻인가를 볼게요. 자, 탄젠트를 표현하기 위해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자, 탄젠트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X축의 수직인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죠. 이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해봅시다. M.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 1이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P에서 연장선을 하나를 더 그어볼게요. 이렇게 P에서 연장선도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이 있죠. 만나는 점을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자, 그러면 탄젠 세타를 변의 길이 비율로 바꿔보면 그러면 새로운 직각삼각형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여기서 삼각형 OMQ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삼각형 OMQ에서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럼 탄젠 세타는 뭔가? 얘는 OM분의 맞죠? OM분의 QM이 됩니다. OM분의 QM이 되죠. 자, OM분의 QM이라고 썼는데 그럼 저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근데 계속 우리가 구했듯이 반지름을 끼고 있죠. OM의 길이가 바로 1입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OP의 길이도 1이고 OM의 길이도 1이죠. 그럼 요건 보나마나 뭐가 되죠? QM의 길이가 됩니다. QM의 길이. 그러니까 QM의 길이가 곧 탄젠트 세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고 코사인 세타는 P의 X좌표, 사인 세타는 P의 Y좌표, 그 다음에 QM의 길이, 마지막으로 요 QM의 길이가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자, 특수각의 삼각비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저 세타 각이죠. 저 세타 각에 따라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세타의 각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자, 세타의 각이 커지면 우리가 사인 세타에서 저 사인 세타, 세타가 커지면 pH의 길이가 늘어나죠. 길이가 커진다가 되죠. 맞나요? 자, 저 도형을 봅시다. 세타가 커지면 pH가 커져요. 그럼 뭐가 커지죠? 사인이 커지죠. 사인이 커지죠. 그러면 점점점 키우면 사인 90이 뭐가 될까요? 자, pH를 점점점 키워서 세타가 90도가 되는 상황을 봅시다. 자, 세타가 90도가 되는 상황은 pH가 뭐가 되죠? 점점점 늘어나서 요게 1이 되는 겁니다. 1. 아, 그러면 pH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90도까지 가면 사인이 pH이기 때문에 사인 90은 1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요 pH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각이 커지면 또 뭐가 OH는 어떻게 되죠? OH의 길이가 작아집니다. 자, 근데 OH가 뭐였죠? OH는 코사인이었죠. 자, 그러면 세타가 각이 커지면 코사인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코사인 90도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0도가 되는 순간 OH 길이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세타의 각이 커지면 QR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QR의 길이가 커지죠. 자, QR의 길이는 점점 QR이 아니죠. QR이 아니라 QM입니다. 다시 한번 QM의 길이가 커진다가 되죠. 자, 그럼 QM의 길이가 커지는데 세타가 계속 커질 거예요. 어딜 향해? 90도를 향해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90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90은 한없이 커지겠죠. 한없이 커진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한없이 커지는 것들 숫자로 정의할 수 없고 계속 커지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값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정의할 수 없고 한없이 커지는 것은 정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정의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 값이 없다고 합니다. 값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커진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세타의 각이 커지면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자, 그럼 반대로 세타의 각이 작을 때를 봅시다. 자, 세타의 각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pH의 길이가 작아지겠죠. 맞죠? 자, OH의 길이까지 먼저 봅시다. 그럼 OH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길이가 커지죠. 자, 그림 상황을 볼게요. 자, 세타의 각이 줄어들면 OH는 늘어나고 pH는 줄어듭니다. 자, 그럼 pH를 뜻하는 게 사인이죠. 그래서 한없이 줄어들어서 0도가 되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사인이 한없이 줄어들면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죠? 각각 어떤 뜻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QM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QM의 길이가 작아집니다. 자, 근데 QM의 길이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탄젠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 QM의 길이도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탄젠트 0을 우리가 0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탄젠트, 코사인, 사인,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좌표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도형으로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요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각이라고 한 우리가 30도, 45도, 60도 이제 이런 값들을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도, 90도의 삼각비 값도 우리가 단위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삼각비의 값, 요 표는 꼭 암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단위원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비를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단위원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M, 그죠? 여기를 R,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OP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P 좌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코사인 A는 OP분의 OM이기 때문에 이거는 OM의 길이랑 똑같다고 했고요. 그래서 방금 썼던 것처럼 OM의 길이가 코사인 A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A는 뭐가 되죠? OP분의 PM이 되고요. 그래서 OP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PM이 사인의 그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면 PM, 요거의 좌표를 사인 A로 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사인,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X 좌표가 코사인 A가 되고요. Y 좌표가 사인 A가 되는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는 어떤 뜻이었죠? 여기서 탄젠트 A는 OR분의 QR이었는데 OR의 길이가 1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QR의 길이와 같았죠. 그래서 QR의 길이가 곧 탄젠트 세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QR의 길이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코사인은 X좌표를 나타내고 X의 길이, OM의 길이, 그 다음에 사인은 Y좌표, PM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저 두 개가 같게 만들어진 경계선이 등장하겠죠. 그 경계선이 바로 4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도를 넘어가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 A라는 각이 45도를 넘어가면 사인이 크죠? 코사인이 크죠? 자, 저 그림을 봅시다. 사인 값의 PM이 코사인 값의 OM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45도가 넘어가면 사인 A 값이 코사인 A 값보다 더 크게 됩니다. 맞죠? 근데 저 A 값이 45도보다 작으면 45도보다 작고 0보다 컸을 때는 코사인 A 값이 사인 A 값보다 반드시 크게 되죠. 이제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0도부터 90도일 때는 A 값이 증가할 때 사인 A가 증가하고요. A 값이 증가할 때 코사인 A는 감소합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각 변의 길이로 해석을 하면 요게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A 값이 증가할 때 탄젠트 A 값도 증가하죠. 왜? 탄젠트 A는 QR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각이 증가하면 탄젠트를 표현하는 QR의 길이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탄젠트 90이 정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정리했듯이 45도 미만에서는 코사인이 크고요. 그 다음에 45도일 때는 같은 값입니다. 그 다음에 45도를 넘어가면 뭐가 크죠? 사인이 더 크고요. 항상 탄젠트는 제일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항상 좌표와 삼각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원을 통해서 길이로 나타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해할 수 있어요.